자, 오늘 아침 주요 이슈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셧다운 망령.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가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시 예산안으로 미뤄왔었는데 의회가 지금 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국의 회계 연도는요,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2024년 피스칼 이어가 이미 시작된 지 무려 5달이 지났습니다. 네. 그런데도 2024년도 예산안이 아직도 통과가 되고 있지 못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위기를 임시 예산안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땜빵으로 해서 메꿔 왔습니다. 네. 이게 벌써 지금 세 번째예요. 그 세 번째 땜빵 임시 예산안도 이번 주말에 또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3월 1일까지 새 땜빵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2024년도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거나 두 개를 하지 못하면 미국 정부는 업무가 중단이 되는 이른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워낙 셧다운이 계속해서 위기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위기는 위기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 정말로 그 연방 정부가 폐쇄되고 가뜩이나 지금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이 마당에서 미국 정부가 돈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전원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로 인한 쇼크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무디스 같은 이런 신용평가 회사들은 지난해 연말에도 이미 이 셧다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경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미국 예산안이 이렇게 난항을 겪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올해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최대한 민주당의 예산 살포를 통한 선거운동을 막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여소야대 정국화에서 하원을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안 통과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 남부 지역에 이민자 문제를 둘러싸고 이민을 막기 위한 강력한 행정의 집행, 특히 예산을 대폭 늘려라라고 요구하는 게 공화당인데 네. 이 이민자들은 사실 민주당 편이고 민주당 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인 이 집권 여당은 또 이 대목을 늘리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또 하나 변수는 우크라이나.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서 러시아가 점거한 땅의 탈환을 강력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에 반해서 공화당은 왜 남의 나라 안보에 미국이 그렇게 돈을 쓸 필요가 있냐 이렇게 사사건건 지금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주말까지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과연 땜빵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한번 셧다운으로 갈지 함께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메타 AI 동맹.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이번 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AI 관련해서 여러 기업 대표들을 이제 만날 텐데요. 이번 방문의 의미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예, 메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이 메타의 저커버그가 오늘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네. 이미 지금 일본에 와 있어요. 자, 지금 블룸버그의 통신 보도에 따르면 메타가 지금 오픈 AI 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과
AI 분야에서 강력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마당에서 저커버그 CEO가 서울을 방문한 게 주목이 된다. AI 동맹에 관한 논의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보도인데요.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인공지능 그야말로 돌풍, 열풍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IT와 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전 세계적인 반도체 열풍에서 살짝 비껴가 있습니다. 어느 핵심 동맹에도 지금 끼이지 못한 상태고 또 제품도 제대로 공급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인데요. 메타가 그동안에 다른 회사들 이를테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엔비디아 등에 비해서 주목은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는 페이스북을 하면서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을 해왔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AGI라고 그러는 만능 인공지능에서도 지금 제일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데 이 메타에 들어갈 그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문제가 돼 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혹시 삼성전자와 동맹을 맺지 않을까 이 대목이 좀 주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언론 보도로는 이 VR 헤드셋,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 메타 입장에서는 LG 등과 협의를 해서 그 디스플레이를 좀 신속하게 보급받는 이런 문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냐. 어쨌든 이재용 회장과 구광모 회장과의 면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대도 상당히 큰데요. 그런데 자세히 좀 알아보면 그렇게 저커버그 입장에서는 AI 동맹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성이나 긴박성은 없어 보입니다. 우선 가족을 동반한 여행 같은 그런 인상이에요. 우선 일본에 도착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족들과 스키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한국에 도착하거든요. 그리고 한국 도착이 최종 목적지냐?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또 자세히 알고 보니 한국에 잠깐 스치고 이번에는 인도로 가서 친구 결혼식에 가는 그런 길에 잠깐 들린다라는 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가족을 데리고 오고 스키를 탄다고 해서 중대한 협상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네. 어쨌든 긴박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AI 열풍에 좀 뒤져 있기 때문에 그 선두주자인 메타 등과 좀 더 적극적인 협력을 갖는 모습을 좀 보았으면 하는 그런 국민적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일본까지 날아오는데 힘들었으니까 쉬었을 거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다시 인도 가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시진핑 박수. 시장의 시선이 다음 주에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에 지금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경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박수 치는 모습을 보면 좀 정책을 알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다음 주에 세계 관심사가 중국의 양후이 두 가지 회의에 몰려 있습니다. 네. 이 양후이라는 것은 정치협상회의 또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로 굳이 비교하자면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정기국회 같은 이런 형식인데요. 여기서 경제적으로 특히 그 관심을 끄는 것은 해마다 이 양후이 전인대 회의에서 총리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총리가 이른바 공작 보고라고 해서 그동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올해 성장 목표를 발표하는 그런 관행이 있어 왔어요. 네. 지난해에 은퇴를 했던 리커창, 은퇴한 직후에 또 의문의 사망을 하기도 했죠. 리커창 총리가 마지막 이 공작 보고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풍고랑급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바람이 많이 높고 물결은 거세다. 지금 중국 경제 상당히 좋지 않다. 자, 그런데 이 총리가 이 발언할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고개를 돌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은 총리의
리크창 총리의 이런 부정적 경제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하는. 불편했군요. 자,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번 양회에서 가장 그 관전 포인트는 총리 새로 들어온 리창 총리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 성장률을 5% 이상 제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박수를 치면서 지지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외면을 할 것인가. 자, 지금 중국은 완전히 시진핑의 일당 독재로 체제가 굳어진 모습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올해의 양회 관전 포인트도 리창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그와 함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환호하느냐 외면하느냐, 이 대목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외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진핑의 손 움직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빈 껍데기 밸류업. 어제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방안을 공개를 했는데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이 기업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 좀 실망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중국 한자에 태산 동명의 서일필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속담으로도 많이 쓰고 있죠. 자, 태산이 명동한다. 중국에서 그 산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태산, 그 거대한 태산이 움직이고 굉음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을 하겠다,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 정부가 여러 차례 금융위원회, 또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식시장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태산 명동을 했죠. 그런데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딱 내용을 보니까 서일필이더라. 서일필, 쥐 한 마리 나왔다. 일부 정권시장에서는 쥐새끼 한 마리 내놓으려고 이렇게 투자자들을 고통을 줬느냐라는 지금 아주 붕괴 어린 개미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것이 시작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느냐, 같이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정권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조금 더 큰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개포동 로또. 지금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경쟁률만 봐도 33만 7,800대 1. 이런 경쟁률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개포동 로또 소식을 국내 뉴스로는 보지 못했어요. 해외 뉴스를 서핑하다가 해외 토픽에 가이포동이라고, 가이포동에 로또가 나왔다.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개포동인 거예요. 네. 경쟁률이 그러니까 33만 대 1인데 사실 100만 명이 어플라이를 한 겁니다.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규모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국내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청약인데 여기에 100만 명이나 몰렸다는 사실이 놀랍고요. 그것도 100만 명의 단 세 채를 향해서 경쟁을 했으니까 경쟁률 33만 대 1입니다. 자, 우리 지금 대학 입시 막 지금 끝났습니다만은 3대 1 경쟁률만 돼도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인데 33만 대 1이에요. 이건 광풍도 좀 지나친 광풍이다. 우리 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크다. 이런 것을 한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개포동은 잘 아시다시피 개도 완전히 포기해버린 동네 아닙니까? 네. 뭐 일각에서는 요즘 와서는 개가 포르쉐를 탄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100만 명이 한꺼번에 몰린다. 경쟁률 33만 대 1. 이건 제도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개 포르쉐에서 개 포기로 바뀌었군요. 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셧다운 망령, 메타 AI 동맹, 시진핑 박수, 빈 껍데기 밸류업, 그리고 개포동 로또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